초등학생부터 60대 후반까지, 70대까지 배우신 분들 계셔요. 나중에 창업하고 교육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지금 기술이고 이제 큰 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건 귀여울 때 쓰는 거거든요. 좀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블링블링 하잖아요. 여기는 입체실인데 조그맣게 저희가 반짝이 같은 걸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물감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따로 마련했거든요. 학생들 수업할 때 한 메뉴판 작업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피켓용 응원 피켓 같은 거 많거든요. 이거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피부 걸레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칼라 눈에 확 들어오게 칼라 강한 색을 쓴 거죠. 웨딩 같은 경우도 웨딩 선물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도 좀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좀 잡아놨잖아요. 분배가 다르대. 글씨 색깔 분배, 크기 분배, 그 다음에 높낮이 분배, 뭐 칼라 분배,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글씨체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글씨체를 개발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글씨. 그리고 그림이라든가 어떤 면이 들어가야 작품이 더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글씨만 쓰면은 작품이 좀 이렇게 미완성처럼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글씨 팔아서 인생 역전한 이병삼입니다. 글씨 팔아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글씨 하면은 지금 초등학교부터 할머니까지 글씨 못 쓰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있죠. 그쵸?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어때요? 글씨 다 쓰고 계시죠? 자, 근데 그 글씨를 상품화 시켜서 글씨를 팔아서 그게 직업화 된다는 거죠. 글씨 이제 보통 글씨 하면은 POP 글씨, 우리 손글씨 하면은 대부분 집에서 뭐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집에서 뭐 반찬거리라든가 아니면 알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지 글씨를 직업이나 아니면 본업으로 창업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남자들이 이제 하는 직업으로 사실 되게 남자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거의 99%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글씨 보고서 이거 돈 되겠다, 괜찮겠다. 그래서 남들과 생각이 달랐고 이 일에 뛰어들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잠깐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여기 보시는 POP 많이 보셨죠? 시중에서 이게 물감으로 쓰는 거예요. 물감으로 도화지에다가 머메이드에다가 물감으로 이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씨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짠 이런 건 또 입체 POP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글씨를 손글씨죠. 프린팅물이 아니라 손글씨란 말이에요.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불도 들어오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맞히신 분들은 제가 드리려고. 이거 얼마? 정확히 10만 원. 오, 32,000원요. 네, 잘 맞췄어요. 안 줄까봐 실망스러웠어. 3만 원 맞췄어요. 야, 드려야 되겠다. 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어때요? 근데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나 이런 거나 작업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해서 어때요? 고단가죠? 네. 물론 초보자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걸 보는 순간 뿅 갔어요.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됐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남 앞에 서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제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지금하고 전혀 반대예요. 물론 지금도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 좀 굉장히 떨려요. 보이시죠? 미리 떨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남 앞에 서면 떨고 그래요.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격이 내성 쪽이었냐면은 제 어렸을 때 이제 성장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에요. 좀 사투리 쓰죠? 광주가 고향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삼남 이녀예요. 저희 가족이 삼남 이녀에서 이제 막내예요. 예, 막내라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착하고 예쁘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좀 많이 성장했는데 삼남 이녀인데 저희가 가족이 저희 이모 집에서 살았어요.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앞에는 뭐 철도도 있고 뒤에 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집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뭐 누나들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서울로 이제 돈 벌러 가시고 아버님은 제가 이제 한 5,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 기억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삼남 이녀를 이제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배추 장사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집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돈 벌러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저를 이제 작은 누나 집으로 보냈어요. 작은 누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얹혀 살다가 근데 작은 누나가 또 키우기 힘들대요. 힘들었나 봐요. 그 당시. 네, 그래서 또 작은 엄마 집에 보냈어요. 작은 엄마 집에서 제가 또 살았어요. 얹혀서 살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잠깐 내려오셔서 어머니가 저를 또 이제 좀 이렇게 뭐 데리고 좀 잠깐 살다가 또 이제 저를 이제 형님이 또 보내지고 그러다가 한 2년을 이제 흘러 보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3 때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셨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방을. 그리고 나서 서울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중3 때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저 혼자서 이제 그때 이제 살아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방을 얻었는데 이제 그 방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이제 요즘 그런 방은 아니고요. 그 주택가로 들어가면 굉장히 꼴목꼴목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빛이 없어요. 방 한 칸이 있고 옛날에 재래식 부엌이죠. 재래식 부엌인데 이제 부엌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데 공동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격도 소심한 데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씻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유년시라 그런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없어요. 점심 때 뭐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반찬이 이제 뭐 김치가 있었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없었을 때는 어때요? 그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추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에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간장이 좀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죠. 간장에 이제 비벼 먹어요. 그래서 간장에다 비벼 먹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물 말아서. 그렇지. 물 말아서 먹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밥도 없고 뭐 쌀도 없고 물도 없으면은 이제 굶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 중학교 때 되면 배앓이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예전엔 전화기도 없고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배 아플 때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너무너무 배 아팠던 배앓이를 했던 시대를 그걸로 이제 견뎌냈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좀 이제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이제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 같은데 제가 중3 때 체육 선생님이 저를 이제 운동장에 이제 체육 시간에 그 모아놓고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앞에 강단에 이제 부르더라고요. 소심한 내가 좀 창피하게 이제 나왔는데 앞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육성회비 6천 원만 그랬거든요. 6천 원, 8천 원, 6천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내니까 집에서 못 내주니까 그 돈을 못 내주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남죠. 그게 이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도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육성예비도 못 내주는데 무슨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냐라고 이제 혼자 욕을 했어요. 사실은 욕을 하고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나는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제 정말 돈만 벌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거 진학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은 안 하고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첫 직장이 목공소였어요. 목공소였는데 거기서 목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직장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화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있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업종을 바꿨었죠. 그래서 잠깐 그림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뭐 이것저것 일을 했어요. 중간에 바꿔가면서 직업 전환하면서 뭐 호떡 장사도 해보고 뭐 과일 장사도 해보고 하수도 뚫어보고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도 해보고요. 그다음 피아노 졸도 해보고 그다음 뭐 좀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는데 영업도 막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한 40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40여 가지 일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POP라는 이제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POP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원래 악필이에요. 예,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물감을 보고 반짝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내 직업이다. 나의 인생에서 돈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다 포기하고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죠. 이제 다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니까 몇십 년 동안 일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POP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을 이제 저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봤더니 뭐 한 3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이 이제 그 당시에 300이 이제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학원비를 냈고 이제 야간에는 알바를 했죠. 야간에 그러니까 밤새 일하고 아침에 잠깐 자고 오후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일을 이제 종사를 하게 됐어요. 영업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제가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영업에는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이제 뿌렸어요. 동네. 막 진짜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만 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꾸준히 한다 보면 언젠가는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성실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돈 같은 건 생각 안 하고요. 정말 그냥 일이 내가 10원짜리 일이 되든 100원짜리 일이 되든 상관없었어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제가 700만 원의 돈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7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1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그 돈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하 이제 골목 같은데 지하 매장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25평이었어요. 지하가 되게 크죠. 근데 완전 허름해요. 허름한데 월세가 이제 그때 530짜리. 근데 좋은 게요. 방도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00만 원 중에 500에 30이니까 저 어때요? 200만 원 남았죠. 근데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가지고 해결을 다 했어요. 자, 100만 원 갖고 다 중고로 샀겠죠. 컴퓨터도 중고로 사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그다음에 그런 걸 다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가 안 좋잖아요. 자리가 안 좋으니까 광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도 없는 데인데 사람도 별로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안 드는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안 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은 인터넷.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인터넷도 할 줄 몰랐어요. 그 아이디 있죠. 아이디도 친구가 만들었어요. 전혀 몰라요. 왜? 뭐 중졸이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컴퓨터도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에 6시간씩 쳐다만 봤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인터넷이. 그래서 이제 POP 예쁜 글씨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니까 상위에 뜨는 거예요. 제일 상단에. 그런 첫 페이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눌러볼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첫 페이지 상단 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일이 없었으니까 계속 남들이 글을 다 읽어보고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글을 쓰고 따라하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카페가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3위 안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 카페를 통해서 또 강사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내 글이 첫 번째 상단에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음이 있죠. 다음. 그래서 근데 어느 한 날은 제 카페에 하루에 4,000명씩 접속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한 2, 30명씩 접촉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하루에 2,000만, 4,000명씩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희 이제 회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접속을 많이 했냐? 어디 보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다음 메인에 떴다는 거야. 내 글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국에는 메인에 뜬 그런 일감이 발생이 되면서 일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수 안 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1년, 2년, 3년 꾸준히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업을 했어요. 돈 안 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태로 돈은 안 들고 나름대로 이제 영업 노하우를 익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글씨를 사실 제가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일할 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도 얘기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업종에서 사실 이 업종이 쉬운 업종은 아니에요.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거고 글씨 써서 판다는 건 쉬운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업종인데 여기서 살아남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실력은 시간이 필요한 거다. 1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시간이 필요한 거다. 하지만은 또 갖춰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무조건 찢으세요. 입을 찢어서 무조건 웃으라고 얘기해요. 네. 무조건 웃으세요. 웃고 밝게 신나게 즐겁게. 그렇지 않으면요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녕하세요. 그게 저한테 저 수업 강의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저한테 강의 좀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예전에 우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다 떠나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 옆에 있으면 성공할 것 같대요. 같이 잘 될 것 같다고요. 기를 받는다고 난리예요. 기 다 뺏겨요. 막 기 뺏어가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밝고 웃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일이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반드시 이 일을 해서 난 대로변에다가 매장을 내보겠다. 대로변에다가 도로가 다 있는 대로변.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거기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1차 목표였고 2차 목표는 나 TV에 나와야 되겠다. 기양이 거 그때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TV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생각을 하고 일 시작했으면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로변에 나오는 것을 목표를 잡았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대로변에다 이제 매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TV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 과정이 즐겁더라고요. 그 과정이. 난 정상이 오르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갑자기 우울해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막 공허해지고 우울감에 빠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하기 싫어져요.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니까 다시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새로운 목표를 잡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이제 잡았어요. 다시.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또 힘이 생기는 거야. 그 목표 달려간 목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항상 사람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활의 활력소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그래요.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처음에 저 혼자 시작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한 3번, 4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매장을 몇 번 옮겼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미아리 쪽에 이제 그 매장이 있는데 지금 한 30평 정도 돼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혼자 하지 않고 직원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있고 그 파트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 가르치는 저희가 POP도 가르치고 처음에는 글씨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팝아트라는 초상화, 그림도 가르치고 캘리그라피도 가르치고 그림 유아도 가르쳐요. 그림 수업도 가르치고 뭐 어린이에 관련된 어린이 수업도 이제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한 5-6분 계세요. 그래서 다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던 일이 지금은 강사가 한 6명 정도 돼요. 제가 이제 인천에도 저기 분점이 있어요. 직영점으로 해서 제가 분점을 하나 냈어요. 거기 관리하시는 선생님 또 따로 계세요. 그리고 의정부 뭐 이렇게 천안 거기에 같은 상호로 또 이렇게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한 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거죠. 혼자서 시작을 했다가 네. 많이 발전됐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장되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저는 글씨만 쓰려고 생각했는데 글씨가 나중에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좋아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계속 찾다 보니까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제 교재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 사업도 해요. 신기하죠? 내가 태어나서 난 너무 뿌듯한 게 사실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내 이름으로 책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돈이 없어가지고 출판사에 맡길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했죠. 일 없을 때 뭐 하라고요? 연구하라 그랬죠. 전 책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낼 때 제가 8개월 걸렸어요. 독학을 했거든요. 출판 등록을 하고 출판사 등록도 하고 제가 프로그램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없을 때 짬짬이 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한 거야. 내 생에 진짜 이름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썼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 책을 만드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 다음 때 또 만드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계속 한 달이면 책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책이 총 6권이 지금 6권이에요. 제가 발간한 책이 6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예에 관련된 거, 글씨에 관련된 거 책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에요. 교육용 교재를. 그런 식으로 출판 사업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배운 제자들 전국에 다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뭐 천안에, 광주에, 뭐 경기도권에서 다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상호 쓰는 제자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상호 쓰지만 소속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분들이 다 제 책을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글씨의 부가치가 계속 올리고 글씨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고 글씨도 하나의 본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전공이 아니어도 글씨를 잘 쓰거나 못 쓰거나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배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것보다는 사실 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뭐 최종 목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최종 목표요? 네. 좀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수강생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곳곳에 다 이제 많은 매장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POP 글씨 쓰는 매장, 우리가 간판집은 많죠. 간판집은 많은데 손글씨 매장은 찾아보기 힘들죠. 없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블루오션이에요. 이게 하나의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 아이템으로 직업 창출이 되는 거죠. 직업 창출. 글씨가 예전에 뭐 했어요? 네일아트 같은 경우도 손톱에 초창기에 몇 개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때요?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간판집이 아니라 손글씨잖아요. 자, 손글씨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공예하고 손글씨로도 전국에 이렇게 일반적인 직업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나만의 직업, 나만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강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창업을 하라고 권하고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영삼 사장님의 성공 요인은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첫 번째 요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POP 시장이 사업화로 성공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일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